네, 주키즈를 위한 매직랜드, 주키즈도 돈 버는 세상 주라랜드에 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10,000캐럿짜리 다이아몬드를 캐는 왕손 송기훈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왕손 송기훈입니다. 이렇게 보내면 우리가 2023년을 행복하고 기쁘게 맞이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선택을 잘 해야 된다고 봐요. 지금 시점에 네,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해야 된다. 내가 가지고 있는 네. 섹터가 지금 종목이 지금은 힘들지만 앞으로 좋아질 건지 일단 체크를 해야 돼요. 그런 체크는 보시면은 뭐 정보 많이 있거든요. 네. 예, 인터넷으로 뒤져봐도 되고 레포트를 봐도 되고 모든 정보는 많으니까 좀 뒤져보시면 됩니다. 조금만 수고하시면 되고 아니면은 이 방송 열심히 들으시면 돼요. 나 다 귀찮아. 그냥 들으시면 돼요. 이거 누워서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준비한 오늘의 주제가 있습니다. 바로 버려야 할 섹터와 버텨야 할 섹터는 어떤 식으로 구분하세요? 매출이 늘어나는 섹터인지 매출이 정체되는 섹터인지 매출이 줄어드는 섹터인지 먼저 파악을 해야 돼요. 그리고 모든 악재가 다 반영됐는지 그리고 반영이 돼가지고 더 이상 나빠질 가능성이 없는 거 그런 거를 나는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러니까 바닥주, 흔히 말하는 저평가주. 첫 번째는 매출, 매출. 두 번째는 바닥, 바닥. 또 있어요? 그 다음에 성장. 턴어라운드. 성장. 네, 턴어라운드. 2023년을 위해서 네. 여러분들 어떤 섹터를 버리고 싶은지 좀 알려주세요. 네. 엔터주 게임주 버리고 싶다. 없다. 버리면 너무 큰 손실이다. 반도체 버리고 싶다. 반도체. 반도체 업종 같은 건 국민주라고 그러잖아요. 삼성전자를. 아, 그쵸. 그게 이제 바뀌었죠. 네. 국민 왼수주라고. 국민 엔수주가 맞았다. 그렇죠? 2023년을 위해서 어떤 sek터를 버리고 어떤 섹터를 버텨야 하는지 요즘 핫한 K산업인데요. 방산을 버려야 될까요? 친환경 친환경. 에너지를 버려야 될까요? 먼저 이거 두 개를 가지고 맞춰보세요. 방산이 짱이 되는데 방산 많이 올라오는데 방산 방산 테마가 강하다. 어렵다. 친환경 에너지 친환경은 버리기. 버리다. 아주 팽팽해요. 이제 완전 제가 팽팽한데. 이제 선택했는데 어쨌든 둘 다 저번 한 전방제조 그렇죠. 쪽이잖아요. 교수님이 계속해서 강조했던 산업에 그 들어가 있는데 네, 전방제조가 예. 붙어가지고 자, 버릴 섹터는 하나 자 3, 2, 1 방산입니다. 방산 좋다고 얼마 전까지 강조하셨잖아요. 친환경 에너지하고 방산하고 했을 때 둘 다 좋습니다. 둘 다 좋은데 상대 평가했을 때 방산보다는 친환경 에너지다. 이유는 일단 시장이 네. 방산보다는 친환경 에너지가 커요. 시장 자체 파이가. 네. 그게 가장 큰 이유고요. 그 다음에 좀 더 친환경이 좀 빠르고. 여러분들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수익률이잖아요. 사실 빠른 수익률이잖아요. 그래서 방산하고 친환경하고 선택했을 때 친환경이다. 근데 이제 방산은 1차 파동, 상승 파동이 끝나고 좀 쉬는 중이고요. 친환경은 쉬긴 쉬지만은 그래도 방산보다는 이 하락폭이 적었어요. 그 얘기는 주도주라는 얘기거든요. 주도 섹터라는 얘기. 네. 그럼 친환경 에너지 섹터는 예. 계속 좀 들고 가도 될까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친환경 에너지에 제가 투자를 한다. 그러면 저는 중장기적으로 한 2, 3년 보고 들고 갈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2, 3년이나 들고 갔대요? 보통 진짜 좋은 주식은 5년 이상 들고 가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성장주 사이클이 보통 3년에서 5년 네. 이 성장을 하거든요. 그거를 온전히 다 누릴 수 있는 기간은 보통 3년, 2년 이 정도는 갖고 가는 게 좋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는 그 정도로 좋다. 예,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친환경 에너지에 물려 계신 분들도 있잖아요. 많죠. 네. 그런 분들도 그냥 버텨야 되는 거죠? 버텨야죠. 버티고 오히려 뭐 추가 매수 전략을 저는 권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떤 거요? 팩스가 반드시 늘어나야 돼요. 뭐가 늘어나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갑자기 약간 어려운 용어 안 쓰기로 해놓고 갑자기 어려운 네. 용어 쓰시네요. 자본적 지출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의 성장을 갖다가 담보로 투자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다를 받으려면 생산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그 생산 설비를 미리 늘려놓는 회사.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회사.
앞으로는 이 유동성이 줄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마찬가지고 유동성이 줄어가지고 이 거래 대금이 확 줄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면요 성장성이 희귀해집니다. 그래서 가는 종목만 가는 시장이 굉장히 좀 열려요. 이럴 때 캐펙스가 반드시 늘어나는 회사. 친환경에서 태양광 대 풍력. 네. 어떤 걸 더 좋게 보세요? 태양광을 좀 더 좋게 봐요. 왜냐하면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설치 기간이 짧아요. 풍력이 설치 기간이 한 2배 정도 걸리고요. 그래서 매출이 빠르다는 얘기죠. 그 2배 정도. 태양광이. 네. 그렇지만 저평가인 종목을 고르자면 풍력이 저평가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저는 풍력 쪽으로 좀 모아가시는 전략. 왜냐하면 저평가니까. 근데 그러면은 어쨌든 태양광이 좀 더 빠르다고 하셨는데 예. 태양광 탑픽 종목도 좀 알려달라고.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1위 하는 업체가 우리나라 업체거든요. 하나솔루션. 하나밖에 없죠. 2023년을 준비하면서 어떤 섹터를 버리고 어떤 섹터를 버텨야 하는지 이번에는 2대 주도주입니다. 반도체 대 2차 전지 이 중에 버려야 할 섹터는 반도체 무조건 버려야죠. 국민의 수조 잠깐. 네. 반도체 분노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네, 맞네. 반도체 버려야 된다. 2차 전지 버려야 한다고 하는 분이 서부겸님 한 분. 딱 한 분. 네. 나머지는 다 반도체네요. 이쯤에서 교수님이 그러면 답변을 알려주세요. 제 결론은 바로 반도체입니다. 오, 역시. 대부분 네, 대부분 다 맞추셨어요. 예. 아니, 반도체를 왜 버려야 돼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메모리 가격이 계속 하락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메모리 가격이 올라오지 않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내년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가격이 계속 하락할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내일 반도체 매도 갑니다. 반도체에 물렸는데 종목을 한 번에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아니면 나눠서 여러 번 정리하는 게 나을까요? 반도체 같은 경우는 지수 보고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2,400 정도 가면은 반도체 그때 정리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우리나라 반도체 업종 하면 IT 장비까지 합치면은 전체 시총의 한 3분의 1을 차지하거든요. 네. 결국은 지수가 가면은 계속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제가 보는 관점이 지수는 당분간 좀 우상향할 거로 보이고요. 가장 큰 저항대가 한 2,400에서 2,420 정도에 있거든요. 그러면 2,400 가기 전까지는 정리하지 말고 들고 있어요? 들고 있다가 그때 정리해서 포트를 재구성하는 전략. 근데 반도체 내에서도 옥석은 있을 거잖아요. 반도체 중에서 네. 반도체 장비 중인데 반도체 장비 중에 DDR5 관련주가 있어요. DDR5 같은 경우에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화가 되거든요. 그 종목 중에 좋게 봐요, 사실. 그러면